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다들 뭐 하루 종일 편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짜리 거의 뭐 해프닝이 나온 건데, 어제 마감 영상에서 제가 늦게 좀 올려드렸잖아요. 9시에.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린 관점이 어, 역시나 맞았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일찍 나온 거입니다. 어, 옵션 만기를 전후로 뭔가 금융시장이 어, 너무나 이 이란과 미국의 트러블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의연하고 너무나 평온했다. 이거 하나로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추측해 볼 수 있고, 어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날이었지만, 음, 좀 이렇게 뭐 이겨내는 것도 좀 필요했던 날이었어요. 페이크성, 그리고 좀 길어져도 실제로 이란 쪽에 다시 미국이 공격을 하더라도 평균 일주일 정도를 하락하고 다시 정말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정말 다시 좀 이렇게 세게 말해, 정말 그냥 강하게, 굳이 강하게 말하자면 전쟁 이퀄 폭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동 지역, 우리 한반도 전쟁은 아니에요. 중동 전쟁 이후 중동 전쟁 이퀄 시장은 폭등을 가져온다. 항상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요. 바로 아니고 이걸 당시에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 어제 약간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의아했던 부분. 대체 음? 대체 미국은 엄청난 그 국방력을 과시하면서 이란이 쏜다 공격한다 이렇게 계속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무방비 상태로 이란 국영방송이 주장하는 대로 미군이 80명이나 사망자를 냈을까?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군대 전방에 있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저도 전방에 있었고, 비상 상황일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긴장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저는 어, 예전에 그냥 어떤 시기에 뭐 대피 훈련을 그냥 밤마다 대피 훈련 했던 적도 있고, 그냥 당연히 긴장하는 상태, 당연히 준비하는 상태이고, 미국도 당연히 그 근처, 특히 이라크 인접한 근처니까 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미사일 대비를 어떻게 그걸 무방비 상태로 그냥 80명을 80명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란이 주장하는 건 거짓으로 밝혀졌죠. 어쨌든 국영방송 이란에서 얘기한 거는 이 관점이 어제 뉴스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오전에 나왔다가 아니라고, 오전에는 사실 약간 찌라시성으로 돌았다가 그게 실제 찌라시에서 다시 아닌 걸로 해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빅텍이 상한가를 쳤다가 떨어졌죠. 근데 오후에 뒤늦게 우리 언론사들이 그 내용을 갑자기 다 같이 함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발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빅텍이 상한가를 친 건데, 종목들은 더 내려가고, 코스닥 시장도 한 4% 내려갔다가, 여기 코스닥 시장도 한 4% 내려갔다가, 어제 개인들 막 공포감에 막 매도 막 엄청 나오고 다시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공포감을 주는, 이거 80명에 대한, 이거 80명이에요. 80명.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은 단 한 명만 미국인들의 피해가 생겨도 당장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란을 분명히 그냥 정당 방위로 그냥 갈 거예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켰을지도 몰라요. 근데 80명인데 트럼프가 별일 없다, 괜찮다, 우리는 피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입장을 우리가 바꿔봐도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에 우리 군대 파병돼서 있는데 폭 이런 상태에서 쏜다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80명이 우리 군인 80명이 사망했다고 쳐보세요. 그거를 그 소식을 접한 정부에서 괜찮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 피해 없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찌라시로 아닌 거로 밝혀진 것 같은데 왜 또 언론사들이 이렇게 단체로 여기저기서 보도를 할까? 이거 맞는 거야? 대체 로이터에서 나왔다는데 로이터에서 있어? 그래서 저도 로이터 이 당시에 로이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계속 지나간 걸 쭉 봤어요. 없어. 찾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삭제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삭제됐을 수도 있지. 오전에 나왔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심이 간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페이크다. 응? 요동하지 말고 그냥 갖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여기서 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때의 생각은 이란이 그래도 포격을 했네. 진짜 바로 안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거나 늦게 할 줄 알았는데 약간 그리고 무방비 상태일 때 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뭐 이거에 대한 미국도 공격하겠지. 전쟁이 날 수도 있겠네. 그래도 카운트다운 일주일이면 폭등이 일어난다. 평균적으로 실제로 더 빠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포격이 일어난 당시부터 저점 찍고 돌아올린 경우도 나왔었고요. 과거에. 그래서 전쟁은 곧 폭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된다.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주식은 악재가 엄청나게 터져도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내려가고 호재가 엄청나게 터져도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났어도 물갈이가 돼서 이거를 저점 잡고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급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카운트다운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고 요동하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고 투매하고 할 사람들 매도하고 나갈 거니까 오히려 저점에서 거래 생기는 거 보면서 체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거래가 붙는 시기였거든요. 오후에 떨어진 거는 이게 4% 떨어졌다가 또다시 한 3% 올라갔다가 또다시 3% 떨어진 거예요. 이 폭들이 엄청난 폭입니다. 시장으로 치니까. 이때는 이거 80명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여기서 80명 사망이다.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란에서 미국에서는 아니다. 없다. 피해 없다. 뭐가 맞냐? 이거 맞다라고 약간 이거 맞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계속 찾아봤던 거고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집중해서 봤던 거고요.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옵션 시장이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기든 뭐든 그냥 다 풋배팅하고 막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전쟁이 나면 한 일주일 동안 옵션 시장은 막 완전히 아비규환이 될 텐데 잠잠했어요. 별거 없었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원래 포지션대로 그냥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다시 같이 공격을 해주면 이것마저 오늘 조정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래 강하게 뭐 베팅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요동하지 말고 그냥 있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이 제일 먼저 사회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나 세상을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파생시장에서 먼저 반영을 해요. 주식 현물보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체크를 해놓고 항상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파생시장 규모가 1위였는데 지금은 좀 뺏겼어요. 그래서 그래도 국가의 규모 대비 상당히 큰 파생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경제력 대비 그래서 그만큼 거래대금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도도 큰 거죠.
그리고 원래는 주식시장 현물이라고 하죠. 주식시장 현물에서 파생돼서 보자. 그래 글씨 안 보이나요? 파생돼서 보자 해서 파생되는 거라서 파생시장인데 이게 약간 주객 전도가 됐어요. 언제부터 거래대금 1위를 한번 찍은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한번 됐던 때부터,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개방됐을 때부터 약간 파생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쪽이 약간 주객 전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회를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걸 가장 먼저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시장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옵션 보자, 선물 보자. 그럼 그거대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칭시켜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동하지 마시라. 어제 이렇게 내려가서도 감정 기복 크게 내지 마. 어쩔 수 없는 공포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지나갈 문제다.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도 들떠 계시지 마시라. 글 써드렸잖아요. 그냥 의연하게 계세요. 이건 뭐 오늘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어제 내려가고 다 팔고 오늘 올라가니까 다 사고. 이거 어떻게 해 매매를? 뭐 단기 스캘퍼 그냥 몰빵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라면. 그거는 이제 전업 트레이더, 완전히 완벽하게 그게 익숙해진 수년 이상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경지에 올라오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그건 미수 써가지고 막 신용 써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매매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전업 하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수 쓰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비 왔다 갔다 감정 기복을 심하게 겪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계좌를 덮고 보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 감정 기복 때문에 도저히 이 주식시장 참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주식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주식을 해야겠어. 안 맞으면 사실 안 하면 되는 거긴 한데 내가 지금 다른 데서 돈을 벌 방법이 없어. 급여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재테크 은행 가고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좀 리스크는 크지만 그래도 주식에서밖에 답이 안 보일 것 같아. 지금 시장도 많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면 여기서밖에 기회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데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계좌라도 덮으세요. 사내라도 올라가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안 봐도 돼요. 사실 오늘 감정 기복이 내가 커. 나는 지금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구나. 오늘도 사실 덮어도 되고 어제도 덮어도 됩니다. 어차피 큰 변화는 없어요. 대세에는 지금 이상이 없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결국엔 어제 하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버렸죠. 일봉으로 보세요. 어제 봉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어제 내려온 만큼 그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4%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삭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일랜드 갭이에요. 제가 가장 추세 전환으로서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아일랜드 갭. 어설프긴 하지만 장대 음봉이 깊어가지고 시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준 아일랜드 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일 시가가 떠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4개가 동떨어지는 아일랜드 갭이 형성돼요. 가장 강력한 추세 신호, 전환 신호입니다. 물론 추세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마냥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출렁임이 있겠죠. 대세를 보시라는 거예요. 대세. 지금은 시장이 고점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세를 보고 들어가면 정말 크게 먹을 종목들 많아요. 지금. 다만 지금 움직임이 둔할 뿐이지. 하지만 오늘 10% 이상 종목 50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우선주 빼고 하면 뭐 40몇 개겠지만, 우선주 빼고 인버스 빼고 레버리지 빼고 한 40몇 개인데 어쨌든 이 중에서 대북주가 30% 이상 차지해요. 골고루 섹터별로 골고루 힘있게 치고 달릴 거라는 거죠. 오늘 안 움직인 거, 오늘 10% 미만으로 움직인 거, 내일 10% 이상 뛰는 거 많이 생길 거고, 내일도 안 생긴 거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 준비된 시간, 그 내용 붙여질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알아서 다 튀어 오를 겁니다. 마음 급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 다 그냥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뜨는 것도 10% 이상 또 따라잡다가 또 꺾이게 되고. 어제 가장 극단적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내내 고생하고 보유하다가 전쟁이라는 공포,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 죽음과 걸려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의해 여기서 잘린다, 여기서 투매를 만든 다음에 그래 전쟁 나는 거야
그럼 전쟁 나면 뭐야? 방산주해야지. 빅텍 고점에서 상따한 사람들이 가장 지금 안타까운 케이스죠. 내가 내내 기다려서 했던 건 빛도 못 보고 최저점에서 팔고 나서 고점에서 전쟁 나는 줄 알고 빅텍 추격했던 거. 오늘 20% 하락했고. 또 유가 관련주들 흥구석유 극동유화로 갔던 사람들은 뭐 하한가 한일단조 22% 하락. 스페코 상따했던 사람들 21% 하락. SH에너지화학 23% 하락.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시면 일단 주식과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대한민국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주식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율 주변에 따져보면 물어봐도 알 수 있죠. 주변의 친구들 주식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안 해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기회를 꼭 찾아야겠다 하시면 일단 감정 기복에 감정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걸 인지하셨으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뭐 절에 들어가서 잠깐 하루 바람 쐬고 오시는, 산에 올라가서 바람 쐬고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계좌 하루 안 봐도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항상 나는 괜찮다 싶으시면 당연히 계속 지켜보면서 흐름 보고 공부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당연히 지금 움직이는 상황들을 다 경험으로 쌓아놓고 공부해 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 무조건 좋습니다만, 그보다 심리 감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서로 짜고 치는, 이란과 미국이 서로 짜고 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그 기사 떴죠. 생길 정도로 너무나 어설픈 데가 많았고 너무나 허술했어요. 그렇죠? 80명에 대한 내용도. 과거에도 미국의 한 명만 사망자가 나도 그냥 무차별 보복을 가했던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80명인데도 차분했다. 이거부터 의심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옵션 만기일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정말 큰 해프닝, 정말 큰 전 세계를 치게 만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옵션 만기일이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갔고, 정말 얄밉게도 미국 증시는 신고가예요. 아무런 장중 영향을 받지 않고 신고가입니다. 하락은 우리 증시, 즉 아시아 증시가 개장이 되고 있을 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사건이 다 일어났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미국 증시가, 미국장이 개장할 때 그 전에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는 여전히 신고가. 선물이 마이너스 2%, 선물이 추락을 했다가 우리 증시, 우리가 어제 장이 종료되자마자 선물이 회복했어요. 플러스로. 야, 진짜 얄밉죠.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닥은 거의 4% 근처까지 폭락을 시켜놨는데, 3.5% 폭락을 시켜놨는데, 그래도 그러면 다른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뭐 1%, 1%, 뭐 0.5%, 1% 이렇게 다 하락이 됐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반응했겠지만 미국 증시는 선물만 영향을 줬을 뿐 신고가 달리고, 딱 미국 증시가 종료된 시점부터 미사일 발사가 돼서 우리 증시가 딱 끝나고 미국 증시가 시작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미국 증시는 여전히 굳건한 상태. 그럼 미국인들 입장에서 와, 입장을 바꿔보면 그냥 어떤 감정일지 아시겠죠? 트럼프의 표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재선을 얼마 안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오늘 수급적인 측면은 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600억을 잡아냈네요. 워낙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다가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날뛰는 거는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대북주에 대한 얘기를 살짝 마무리하고, 뭐 대북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대북 섹터가 제일 많이 탄력을 받았는데, 이건 섹터별로 힘이 실리는 섹터, 내일 또 다른 섹터가 또 힘이 실릴 수 있을 거고, CES가 좀 아깝게 지나가고 있는데 CES 관련주들도 내일 튀겨내는 것들이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CS 관련주들 중심 잡아서 종목들 선별해가지고 한번 체킹하고, 어차피 우리 보유 종목도 다 녹아 있긴 합니다. 대북
주들은 많이 내려갔었죠. 많이 내려갔었고 그동안 정말 이거는 끝났구나 싶은 것들조차도 오늘 수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화 공연 같은 거. 어, 어쨌든 뭐 신년사, 뭐 양쪽 신년사에 포함된 내용도 있었고 어떤 북한과 좀 더 관계를 개선하자라는 게 이제 요약적인 내용이죠. 그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대북적인 긴장, 대북과 북한과 관련된 미국과 북한의 긴장감도 같이 풀리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또 내일의 강한 섹터가 나오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은 앞으로 정말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 맞나? 8년 12월 맞죠? 2018년 12월에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보일 때 정말 많은 언론과 많은 투자의 대가들, 미국에서 투자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조차도 미국 시장에 이제 미국 시장은 끝났고 대세하락으로 간다라는 곳에 이견을 한 입을 모았어요. 입을 모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이 하락인 위치에서도 신고가를 갈 것이다라고 일찌감치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드립니다. 2019년 8월 폭락부터는 시장은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갈 거다. 중간중간의 출렁임은 사실 대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거시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경기 사이클도 같은 관점으로. 하여튼 고점 그런 그 굵직한 줄기 토대에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꼬이는 종목을 최소화해야겠죠, 당연히. 급등주들을 할 때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저점에서 앞으로 크게 갈 중형주가 나중에 대형주로 갈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어쨌든 뭐 다들 편안하게 보셨을 텐데 아직 갈 길 멀어요. 이제 첫 발 내딘 겁니다. 어제까지 후퇴했다가 어제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방향 틀어서 첫 발 내딘 것 정도니까 갈 길 멀고 방향은 결정됐고 방해 요소만 계속 제거될 겁니다. 그건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을 겁을 계속 줄 거예요. 중간중간 물갈이가 계속 진행돼야 되고 떠나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는 개인, 떠나고 싶게 만들 겁니다. 계속 편안하기만 하면 떠나지 않고 계속 유입이 돼요. 개인 투자들이 유입만 됩니다. 돈만 계속 빌려가지고 유입됩니다. 그거 안 돼요.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식 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그거를 하여튼 우리 증시가 너무 싸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싸게 잡으려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이런 굵직한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이 밝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10년이 밝았던 것처럼.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